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란 주제로 오늘은 제6강 임대차 관련 여러분들 법률 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그 중요한 개요들을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임차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1대1로 임대인 숫자도 많습니다. 주택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사람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집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죠. 주택 임차입니다. 또 상가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합하다 보면 국민들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즉 임대차 계약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 임대차에 얽혀서 사시고 계십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소유자가 있는데요. B라는 임차인한테 집이라고 합시다. 주택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자는 2020년 5월 10일이고요. 임대차 기간은 계약 날짜로부터 2년을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A가 받아갖고 지금 있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계약한 다음 해 2021년 10월 15일 날짜에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을 받고 C한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등기를 2021년 계약 날짜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5일 날 등기까지 C한테 해줘 버렸습니다. 자, A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증금 2억 5천 받고 매매대금 3억 2천 받고 무려 3억 남짓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5억 7천만 원을 챙겨 가지고 어디론가 해외로 도피했던지 하여튼 사라졌습니다. 자, 임차인 B는 이제 C한테 보증금 주세요 그럽니다. C가 보증금은커녕 당장 나가라 그럽니다. 아니 나는 임대차 계약이 2022년 5월 10일까지인데 당장 나가다니 나 못 나가. 그리고 나가들 때는 보증금 줘. C는 B한테 당장 나가. 그리고 보증금도 못 줘. 자, 기간 문제하고 보증금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한쪽밖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상 임차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요. 이것이 우리의 법리이며 흔히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그 민법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인 2021년 11월 5일보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해두면 좋겠죠.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말하자면.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를 먼저 해두면 등기부에가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나와 있으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인은 등기에 대한 대항력에 굴복하고 그 임차인의 임차권 또는 전세권의 이 책임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등기입니다. 임차인 등기하면 좋은데 등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등기는 혼자 못합니다. 물론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정도로 소유자가 임대인이 협조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여튼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같이 등기소에 또는 같이 서류를 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인감증명 끊어서 주지 않으면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게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로서는 임차인한테 나를 못 믿고 그러느냐 믿을 바가 못 되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믿는다면 법전의 법률 상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A가 자기 고의가 아니라도 다음에 압류를 당하거나 경매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겨가 버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일부러 뭐 저렇게
씨한테 팔아먹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꼭 불량해서만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못하고 A가 못 해주겠다, 또는 등기 사람을 못 믿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 임대차 계약하지 말자라고 해서 B는 등기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런 황망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보호하자는 선진국과 같은 그런 추세에 따라서 임차인 보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980년도에 만든 법인데 그 후에 여러 번 고쳐졌는데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읽어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 이런 게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입니다.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생긴다. 전입신고만 해도 주민등록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써졌죠. 그러니까 앞 페이지를 한번 다 보시면 2021년 11월 5일 날 소유권 연등기를 넘겼으니까 전입신고를요 2021년 11월 4일 날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도, 즉 이사까지 들어가면 임차권 등기된 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안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안 쫓겨나면 어떻겠습니까? 매수인 C한테 나 못 나가, 그리고 나갈 때는 보증금도 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 보다시피 C는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굉장히 강한 임차인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2021년 11월 5일 날 전입신고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 즉 11월 5일 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임차권 설정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꼭 하루 차이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준 보증금을 매수인 C가 대신 받은 걸로 보고 임차인 보증금을 까고 A에서 C로 넘어간다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임차인 입주원 날짜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가 공교롭게도 동일 날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제3조 사항 보시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잡다한 것이 써진 것들도 다 승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등기 못지않게 굉장한 효력을 갖추기도 한다. 하여튼 등기도 중요하지만 등기해놓고도 주민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 안 해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주택임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자,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소유자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합니다. 혼자서 나홀로 대항력. 주택임차보호법의 대항력은 나홀로 대항력입니다. 혼자서 소유자 임대인 동의 없이 또 뭐 알리지도 않고 혼자 가서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전입 들어와서 이사 들어오고 한 뒤에는요. 꼭 알아두시고 3조 2 보증금 회수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정일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확정일자라는 것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그 지면 자체를 보시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확정일자 받은 날 꼭 마치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다음에 경매가 부동산이 됐을 때 확정일자 빨리 받으면 배당 빨리 받습니다.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배당 늦게 받고요. 바로 이 확정일자는 경매에서만 쓰이는 효력이 있는 것이며, 또한 그 배당 순서만을 정하는 것입니다. 딱 그때만 쓰입니다. 물론 우리 실생활에서는 확정일자가 많습니다. 공문서에서 각종 날짜 적은 건 다 확정일자고요. 흔히 여러분들 내용증명 보낼 때
날짜 이렇게 얼마에 언제 보낸다. 이것도 확정일자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쓰는 이 확정일자, 여기다가 박아두는 확정일자는 경매에서만, 그리고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정할 때만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신고 빨리 오고 확정일자도 빨리 받으면 쫓겨나질 확률도 떨어지고, 보증금 다음에 주인이 안 주게 되면 경매로 부동산 나가면 배당 순위도 빨리 받아서 빨리 보증금을 빨리 상환받고 챙길 수 있게 되겠죠. 자, 확정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즘은요, 확정일자 받을 때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주택임차보호법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날짜도 찍어줍니다. 자, 확정일자는 미리미리 받았는데 전입신고나 또는 점유인도, 전입신고하고 점유인도 둘 다 갖춰야 할 때 대항력이다 그랬죠. 요것들 중에 하나만 뒤로 늦어도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다음에 배당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볼 때 디테일한 내용인데, 비록 그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주택이 팔리기 전에 전입신고 했는데 중간에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면 전입신고 없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 그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될 때까지 쭉 유지가 돼야 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량일인데 그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를 하려면은 보증금 받자고 다른 데 이사도 못 가고 얼마나 거주 유전의 자유가 촉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혼자서 나홀로, 자, 상대방한테 동의받아서 등기한 것이야 별 문제입니다. 혼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홀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나홀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옛날에 전입신고 했던 것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딴 것으로 이사를 가버려도 등기부에가 옛날 전입신고 날짜가 적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러면 그 후에는 전입신고가 빠져나가도 되느냐? 그렇도록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하면. 그런데 그 이전에, 보통은 그 이전에, 그 말이 지금 다만부터 썼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옛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고, 그 후에는 대항력권 상실, 즉 전입신고나 점유를 빠져나가 버렸더라도, 이사를 딴 데로 가버렸더라도 옛날에 취득했던 전입신고했던 날짜, 그리고 옛날에 확정일자 받았던 요 날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로서 그 후에 2013년도에 개정해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경매란 게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 그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안 쫓겨납니다. 앞에 근저당 있어도 안 쫓겨나고요. 앞에 다른 무슨 그 압류가 있어도 전입신고만 하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류도 매수인한테 효력을 발휘하고, 경매 등기도 효력을 발휘하고, 전입신고도 효력을 발휘하고, 근저당도 다, 모든 사항이 다 매수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효력도 대항력도 그대로 매수인이 그 책임을 인수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매가 되면 쫓겨납니다. 전입신고가 경매가 되면 허망한 일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기 부상에서 볼 때 최초 근저당권 등기,
또는 뭐 압류, 가압류 등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전입신고보다 앞에가 근저당이 있어버리면 그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잃고 임차인은 경락이 돼서 소위 매각이 되면은 불법 점유자가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난단 말이 좀 비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나가라 그러면 법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최초의 근저당 요것보다 근저당들보다 더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안 나가도 된다.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유지된지 안 된지를 좌우하는 그 최초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앞에 등기를 말소시키느냐, 아니 앞에 전입신고나 앞에 등기 등을 효력을 말소시키느냐 유지시키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이걸 말소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여튼 이 내용은 경매의 중심을, 경매 권리 분석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4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잡았거나 1년 5개월로 잡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했던 1년 5개월만 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많이 그 의문을 가지시는데 1년 5개월로 계약을 기간을 정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가겠다. 그건 안 됩니다. 나가는 거야 자유지만 대항력 상실 뭐 이런 것은 그다음 문제고 나가는 건 자유지만 5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 말입니다. 임대인은. 왜? 1년 5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은 지켜야 된다는 팍타준트 세르반다 대원칙입니다. 선진국가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1년 5개월로 정했는 데는 2년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택임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2년 보장해야 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 5개월만 지나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뭐 그 집을 경매로 붙이든지 뭐 다른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 수사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됩니다. 아까 경매의 경우만 빼고는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리죠. 자, 그 다음에 갱신이란 게 있는데요.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뭐 갱신을 당사자가 다시 또 살자, 또 2년 더 살자, 또 3년 더 살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갱신인데요.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계약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끝나기 전 6개월 전이니까 4월 30일에서부터 끝나기 전 2개월 전, 즉 8월 30일 요 사이까지 서로 간에 나 나가겠다 또는 너 나가라 이렇게 안 하면 다시 갱신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 법령 개정하기 전에는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리미리 나갈 기간을 말해줘라. 임대인이 말할 때는 그러면은 8개월 전에 말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그건 너무 오래전에 나가라 그래서 까마득히 기억에도 어렵고 그때 나가라는 것은 또 마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에 꼭 나가라 그래야지 끝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래야 계약 기간이 12월 30일 날 그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계약 기간 2년 확보된 것 말고요. 나가야 될 때 나가. 말하자면 1년 5개월로 됐으면은 2년으로 늘어났고 2년 늘어나는 그 계약기간 끝나는 날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꼭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그것을 의문시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계산하기 좋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0일까지 계약했다 그러면 다음에 12월 31일까지가 2년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이때 나가라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12월 31일 그 날짜에 나가는 2년 채우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또는 그때 할 때는 그 뭐 월세를 올려주라거나 뭐 이런 다른 조건도 없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다시 계약기간은 갱신이 되는데, 이 기간이 과거에 혼란이 워낙 많았습니다. 새로 갱신되면은 1년 5개월짜리 계약이니까 1년 5개월로 되느냐, 그러면 옛날 갱신 2년 보장해 준 것처럼 새로 2년이 되느냐. 근데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새로 2년으로 봅니다. 새로 2년. 그러니까 거의 아무 말도 그 묵시갱신은 별도로 반대 의사가 없으면 4년이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이기 차임에게 다르면 안 된다. 그렇죠. 두 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아무리 묵시갱신이 됐더라도 언젠가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이제 지났고 묵시갱신 됐으니까 3년 한 1개월 살았습니다. 그럼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는 즉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라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여유를 줘야 된다. 자, 계약갱신 요구제도, 이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만 있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요, 지금 3년 살았으면 나 7년 더 살겠다, 4년 살았으면 6년 더 살겠다라고 해서 합쳐서 10년간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땅 사업자금을 들였고 권리금도 줬고 시설자금도 들였으니까 10년 보장해도 될 거 아니냐. 굉장히 임차인을 보은 것으로서 임대인의 반발도 심했던 기억이 역력하고, 또한 임대인 쪽에서는 이거 계약 못 하겠다, 임대 내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초창기에 임대료를 몽땅 올리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올리는 한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주택에도 지금 적용하는 것이 새 정부에서 그 임대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택 임차 3법 중에 하나는 중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게 한 것도 있지만 계약갱신 요구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소유자가 반대를 해도, 임대인이 반대를 해도 2년은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계약기간 끝나고. 그러니까 아까 2년 확보해 준 것 말고 이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근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무슨 편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는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도 더 살 수 있도록 합니다. 2년 동안. 이것을 계약갱신 요구제도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이것이 도입됐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은 있겠죠. 예외 조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게 임대인이 나 살려고 오겠다, 또는 우리 아들이 호주 지금 유학 가는데 나 살려고 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은 비워주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계약갱신은 한 해밖에 못합니다. 요구제도를. 근데 주인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놓고 보니까 자기도 안 살고 자식들도 살지 않고 있네요. 그랬을 때는 어떨 거냐. 허위로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임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립니다. 2년, 이렇게 아까 그 4년으로 늘어났어도 만약에 4년을 살아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리는데, 올릴 때는 차임이든지 보증금이든지 둘 다 5%씩 20분의 1뺏기 초과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못 올리다 보니까 보증금을 차임으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서 변칙적으로 올릴 수도 있어서 이걸 제한하는 법령도 만들어 두었죠.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가 되면 아까 확정일자 순서, 확정일자는 물론 대항력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췄을 때 된다 했는데, 이걸 보증금을 받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다 놓쳐버립니다. 순서가 뒤로 내려서. 그래서 순서가 늦더라도 최소 한도의 금액은 임차인에게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으로 좀 돈을 주자, 이 제도입니다. 서울은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주고, 또 광역시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주자, 경매가 되면.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까지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밖의 지역이라면 원룸 같은 것에 임대 들어갔을 때는
1,700만 원까지는 보증금을 걸어도 앞에 근저당이 있어도 다른 것이 있어도 1,700만원까지는 다 말하자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억 1천만 원 밑으로 보증금을 걸어야지,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을 걸면 아까 최우선 배당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순위적으로 이걸 순위배당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바퀴 지역도 6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걸면 1,700만 원은커녕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걸 때 그 바퀴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1,700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면 1,700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주택임차보호법은 임차인한테 유리한 걸로 변경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약정으로.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다. 이건 2천만 원 이하가 우리 소액사건 심판법인데, 주택임차법 여기 법령에 따르면 보증금을 3천, 5천, 1억을 걸어도 소액사건 심판에 따라서 서면심사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서 보증금을 받도록, 이렇게 돌려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제6강 주택임차보호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셨고, 상가건물임차보호법은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